안녕하세요. 꽃평관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찌뿌둥하던 몸들도 이제 좀 활력을 얻고 봄을 만끽할 몸으로 좀 텐션이 많이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역지사지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카메라 앞에서 저 혼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쭉 내보내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건 이 방송을 보시고 달아주시는 댓글, 의견, 또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저는 사실상 카메라의 렌즈를 보고 이러저러한 저의 의견, 생각, 그리고 경험들을 또 쭉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저랑은 좀 흥이 안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 뭐 강의자를 했던 과거 경험이 뭐 좀 나름은 오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상 피교육자가 되시는 분들 앞에서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 등 이런 것들을 쭉 강의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앞에 안 계시면은 흥을 좀 못 낸다 그럴까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바로 이런 유튜브 같은 1인 방송 같아요. 외롭죠. 하지만 외롭다라는 거 이면에는 기대라는 심리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막 해서 방송에 편집해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랬을 때, 와, 좋아요. 뭐, 많이 와닿았어요. 좋아요. 뭐, 이런 피드백이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조회수, 뭐, 10,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조금씩 종류석에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져서 그게 길어지듯이 끊임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들어주거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대화라고 하는데요. 강의는 그런 거예요. 어지간히 말 잘하지 않는 사람은 재미가 없다. 또 앞에서 끄덕끄덕 해주고 예를 들어 뭐 김창욱 교수님 같으신 분도 자꾸 소통을 하시잖아요. 이런 강의를 하시면서 어땠어요? 맞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소통 강사라고 자칭하시는 이유도 아마 그런 곳에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분도 사실상 어떻게 뵈면 낯을 좀 가리는 타입일 수도 있으시거든요. 부끄러워 하시거나 때론 수줍어 하시거나 천연덕스럽게 막 웃기시려고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어두운 부분도 좀 보였고 유년기에 살아오신 인생이 녹록치 않으셔서 한도 많이 서려져 계세요. 그래서 막 누구에게나 이렇게 아무나 붙잡고 막 밝게 대하시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신 걸로. 물론 뭐 김창욱 교수님 사주도 많이 나와 있죠. 온라인상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것은 사주를 보고 있는 현직에 있는 저로서도 어떤 손님이 오늘 오셔서 앉아서 사주를 보실까, 그리고 어떤 사연을 또 제게 질문을 주실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늘상 준비되어 있지는 않죠.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주라는 플랫폼이 있죠. 그 안에 그 손님의 어떠한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것들이 일치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강의를 하듯이 아니면 뭐 전달을 하듯이 통보를 하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상담은 뭐 서로 상자의 이야기 담처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서 또 그 길을 또 모색해 보는 거죠. 새로운 길을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사람도 그 길에 대해서 삐죽거리고 낯가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역시 매일매일 새롭게 오시는 손님의 면면을 보면서 익숙하다 아니다 이것을 논할 수는 없겠죠. 바로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입이 막히고 이거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라는 그런 한때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것을 잘 활용하는 분들은 사주 현업에서도 굉장히 통별을 잘 하실 거예요. 거기에 요즘처럼 플러스 알파 뭐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뭐 여타 직업에서 교육 쪽에 펜트를 잡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언변이 굉장히 좋으세요. 또 거기 플러스 조금 새끼리긴 하지만 뭐 영업을 하셨던 분들,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사주 공부 강의 컨텐츠를 하시던 아니면 이렇게 뭐 역학에 관련된 또 이야기 이렇게 풀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것들을 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은 뭘까라는 생각도 가끔 생각을 해봐요. 저의 강점은 뭐 단연코 이야기 같거든요. 이야기와 또 인생과 사주의 흘러가는 길에 대한 어떤 그런 풀이를 좀 수필이나 소설처럼 써간다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송 콘텐츠를 계속 찍다 보면 아마도 어려울 수 있어요. 글로 말로 따라온다라는 거는 결국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콘텐츠의 질이 좌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뭐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현재 사주 역학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컨텐츠를 또 찍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얼추 알아들으실 수는 있지만 처음 사주를 접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속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 사주를 좀 보기 위한 사주 공부 컨텐츠를 뭐 이것저것 이렇게 보시는 분들, 또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참 내용은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묘하게 사주를 몇 번 보러 다니다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긴가민가 그럼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좀 찾아볼까? 약간 이렇게 대백과사전처럼 그렇게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주 공부를 내 사주만 보기 위해 가족 사주를 보기 위해 입문을 하였지만 이것에 깊이 심취 않은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해도 안 늘고 나중에 결국 뭐 내 사주를 보긴커녕 내 사주가 더 엉켜버리는 경우도 좀 가끔 있으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요즘은 컨텐츠가 너무 발달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정통 역학을 하신 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 2세대로는 젊은 세대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 변화시켜서 컨텐츠를 찍으신 분, 3세대는 AI를 기반으로 플랫폼으로 그 AI로 더 쉽게 영상과 글로 접근시키시려는 분들 이렇게 많이 진화했단 말이죠. 1, 2, 3세대가. 저는 1, 2, 3세대의 어떤 부분에 속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이 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논할 때 뭐 어떻게 된다, 무엇이다, 돈그릇이 있다, 없다, 건강이 좋다, 안 좋다, 뭐 OX 논리로 어떤 것을 공부해 나간다라는 건 사실상 우주 만물 모두 모카토금수 모두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안 됩니다. 태어나서 자신의 대운이 목으로 태어났지만 뭐 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화로 끝날 수도 있고 물로 끝날 수도 있죠. 언제 어디까지 산다라는 건 우리네 인생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이라는 계절이 모두 한꺼번에 또 들어오는 게 1년이라는 숫자고요. 한 해 운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루에 자시, 축시, 뭐 인시, 묘시해서 물, 나무 이렇게 해서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변화의 안에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그런 길을 또 모색하고 찾아보는 게 사주 공부하는 이론이자 또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역지사지로 한번 또 굳이 표현을 드리자 하면은 역술인이 보는 입장에서 사주 공부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사주 공부를 만약에 시작해서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 언제 뭘 알았다 끝났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해서 무엇을 할 다음 행동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 이유는 사주 공부를 5년 하시고 뭐 10년 동안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공부 남야미 타불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10년 공부를 했는데 내 사주를 알고 싶어서 했는데 내 사주는 또 흘러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사주라는 공부를 끄집어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 이 상황이 왜 왔구나.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병이 왔지? 왜 내 재물은 이렇게 다 파산지경이 됐지? 왜 부부의 관계는 이렇게 좋지 않지? 아이들은 소굴색이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던 이론을 접목시키겠죠. 이래서 이래, 저래서 이래. 이래서 이래라고 해서 굉장한 고통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주를 통해서 그 상황을 100%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사주 공부 뒤에는 왜라는 것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리학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양자 역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은 다분히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자성어일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너 생각해 볼래? 만약 너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거야? 그 운에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또 짚어보는 것도 사주 공부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주 공부를 길게 하지 마세요. 힘든데 그만두세요.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강하게 드리진 않지만 사주 공부는 그냥 오늘의 일상이고 하루고 오늘의 운이고 내일의 운이고 또 1년의 운이고 10년의 운이고 죽을 때까지의 운일 겁니다. 그래서 운을 알고 싶다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이죠. 기본적인 욕망이고 내가 어떻게 될 거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구태여 그거를 10년치, 20년치를 한꺼번에 안다고 해서 10년 후에 그대로 그 운대로 내가 행동의 방침을 정해서 풀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것은 이유는 사주는 그만큼의 관계 또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무를 갖고 태어나서 금을 만날지 나무를 갖고 태어나서 불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간관계 이 커다란 대우주에서 하나의 티끌로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주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알았으면 됐다. 나를 알고 싶었다. 뭐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알고 싶다. 알고 싶지만 때때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을 공부하고 사람을 공부하면 나도 보이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00% 역학으로만 사주풀이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영적인 부분이 가미되지 않는다고 하면 평생 사주를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주 공부를 30년, 40년 해가면서 역술에 계속 매진을 한다라는 거는 실상 어떤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일까요? 사람을 알고 싶고, 또 이런 우리가 사는 우주에 어떠한 기운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임상하고 대입해 보는 꾸준한 그런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많이 겪어보고, 많이 다쳐보고, 많이 또 때때로는 막 이기려고 해보고 져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많이 져본 사람은요, 되게 마음속에 실패한 그 감정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이러이러한 이유로 등을 지겠지, 또 이러이러한 이유로 또 내 곁을 떠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많이 떠나보냈고 많이 만나봤죠. 그랬을 때, 많이 만나봤을 때, 많이 갔을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사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역지사지는 역술인 뿐만이 아니라 사주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탐구해 봐야 될 사전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면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저분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관점이라면, 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양자역학 역시 그런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바꿔주려고 할 때 그분은 과연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 역지사지가 잘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역술인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이 한 말을 이해도 못하겠거니와 왜 그런 낱말을 나한테 던졌지? 화두를 던졌지? 라는 것에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랜 시간 함몰되어 있는 게 사주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트라우마예요. 보면 볼수록 같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주를 보러 다니는 것을 줄이고 직접 공부를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끝이 어떤 게 남느냐 안 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우주의 결이 어느 별이 다른가라고 생각을 해야 하면서 또 풀어가는 것도 사주 공부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역지사지는 굉장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되는 화두다. 꼭 나의 생각과 나의 공부한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감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발전하고, 물론 다 좋죠. 하지만 사주 공부는 어떤 것을 지향해서 그것을 따라해서 그대로 내가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성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은 엄청나게 큰 국어 대백과사전 같은 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킨다, 저분한테 사주를 배워서 내가 어떤 사주의 완성본을 갖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제 생각에는 뱃속에서부터 사주 얘기를 듣고 나온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걸 믿지 않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께도 역지사지의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그런 질문에 짧게, 스님처럼 짧게 화두를 던져주신 거는 확신이 없어서, 뭐
답변하기가 곤란하셔서 그랬던 것보다는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그 화두 안에 들어있는 정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이 흐른 후 해결해 줄 부분이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오늘 아침 현관을 열고 나오면서 역지사지에 부딪힌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령 뭐 커피를 사러 갔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나를 맞이해주는 청년이 있고 또 그런 또 사람의 인사를 받았을 때 나 역시 화답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힘들다. 나는 커피를 그냥 돈 주고 사 먹을 뿐이다 라고 하지만 지나가는 인사라도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날씨 좋죠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것도 하나의 역지사지가 잘 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날씨가 좋은 이 봄날에 커피 하나 사들고 세상을 좀 한번 역지사지로 보세요. 역지사지로 보다 보면 하나하나 사주 공부를 하면서도 풀리는 해결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저는 또 상담에서 열심히 이 화두대로 한번 상담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따뜻한 만큼 어깨 쭉 펴시고요. 저도 지금 어깨가 많이 이렇게 좁아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좀 많이 해야 되는 봄날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좀 즐겁고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화두에 대해서 서로 구독자님들과 의견 나눠볼까 싶어요. 사주 공부는 오늘하고 내일 덮을 시험 끝나면 그만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해서 물리지 않고 끊임없이 조금씩 꾸준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법들도 서로 공유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꽃평관이었습니다.